좋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물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1강은 마무리 지을 건데, 우리가 앞으로 경매하잖아요. 채권과 물권의 개념이 없으면 권리 분석 못합니다. 그리고 경매 깊이 있게 못합니다. 채권과 물권의 개념을 반드시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나오는 어떤 내용의 기본, 뿌리, 이해를 위한 뿌리는 물권과 채권이에요. 그 두 가지는 항상 반드시 내가 완전하게 몸속까지 소화를 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경매 못합니다.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뭘까요? 채권 많이 들어봤죠? 뭐 사채업자들이 쓰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권리는요,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법률 용어는 어려운 쪽에서 읽으면 쉬워요. 재산에 대한 권리. 신분은요, 신분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신분에 대한 권리는 경매 투자라는 데 있어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다루지 않을 것이고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재산에 대한 권리는 빠삭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바로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뭘까요? 물권은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이 칠판 지우개를 사면은 이 칠판 지우개를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 칠판 지우개는 물건이죠.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자로서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오케이? 물권. 채권은요,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채권을 특정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물건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였죠. 채권은요, 특정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느낌이 팍팍 안 오시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물건은요, 보세요. 갑에게 재산이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첫 번째로 어떤 재산이 있냐면요, 저기 경기도에 황금알 땅을 갖고 있어요. 아주 잘 사가지고 컨설팅도 받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자, 얼마 주고 샀냐? 한 5억 주고 이 땅을 샀대요. 자, 이때 이 토지는 갑의 재산이에요? 재산 아니에요? 재산이죠? 자, 이때 뭐에 대한 재산이죠? 뭐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네.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토지는 땅이라고 적을게요. 땅이라고. 이 땅은 물건이네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부다. 라고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면은 복잡해집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여러분이 멋진 스포츠카 한 대를 샀습니다. 자, 얼마를 주고요? 1억을 주고요. 자, 자동차라고 할게요. 스포츠카. 자, 이거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건가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는 물건이죠.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샀으면은
이 물건을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느낌으로 대답해 보세요.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권리가 있다고 했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근데 지하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대로변 옆에다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나가다가 술 먹은 나이나리가 차를 훔쳐서 도망갔어요. 차를 훔쳐서 도망갔다고요. 자, 이때 나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죠? 자, 그 권리를 침해받은 거예요? 안 침해받은 거예요? 침해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훔쳐간 놈을 찾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권리가 있는 거죠? 뭐에 대한 권리 때문에? 그 훔쳐간 사람이 훔쳐가지 말아야 되는 권리 때문에? 아니,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걸 보고 우리는 물권이라 그래요. 물건에 대한 권리. 자, 이번에 채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갑이요. 갑의 재산이, 갑이, 을에게 한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아니에요? 이것도 갑의 재산이에요. 돈을 빌려준 것도 갑의 재산이에요. 5천만 원은 갑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약속한 기간에 을이 돈을 갑에게 갚지 않았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약속 시간이 도래했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연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죠. 뭐 때문에? 권리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때 보세요. 이거는 돈 빌려준 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화폐 쪼가리, 종이에 대한 권리인가? 아니죠. 이번에는요,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그 약속일이 도래한 시점 때는 을은 갑에게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갖게 되죠. 그렇죠? 맞나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은요, 돈을 빌려줬던 갑은요, 돈을 받아야 될 권리를 갖게 되죠. 맞나요? 이때 누구한테 권리가 생기는 거죠? 특정 상대방인 을한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을은요, 특정 상대방인 갑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을이 나중에 뭐 병을 찾아갖고 갚을 수는 없잖아요. 갑에게 특정 상대방에 대한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갑은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섯 개,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응용해갖고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을이요, 그 5천만 원을 주려고 그랬는데, 돌려막기를 하느라고, 미치서가 돌려막기를 하느라고 병한테 5천 원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을이 돈이 없대. 이런 첸장. 이랬을 때 갑이, 야 잠깐만 그 5천만 원 내 거야 내놔. 갑이 찾아가갖고 병한테 이렇게 했을 때 병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갑은요, 병한테 5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특정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채권인데,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를. 돈 내놔라. 근데 병한테 줘버렸대요. 이때는 채권이기 때문에 병에게 돈 내놔라 5천만 원, 이거 내 돈이다, 내가 받아갈 돈이었어 라고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채권의 개념은 특정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채권. 다시 정리. 채권, 특정 상대방. 물건의 지배.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건, 특정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한다. 채권.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아까 여기 가지고 토지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좀 지어달라고 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건물 좀 이렇게 지어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공사대금으로. 병아 건물 지어줄래? 이 사람 건축업자라고 할게요. 건축업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건축업자는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건물을 내가 여기다가 네가 말한 대로 예쁘게 지어줄 테니까 1억 꼭 줘. 하고 서로가 도급계약을 합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떠한 갑이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그것을 완성하였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기로 한다. 도급인. 이때 갑은 도급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정은요. 어떤 이 행위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그리고 이 행위로 약정한 것을 완성시켜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수급인이라고 부른다. 이거 외워두세요. 머리 복잡하시죠? 외울 거 많아서. 도급인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래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약정을 보고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자, 이때 갑은요. 을에 대해서 채권이 있죠? 무슨 채권? 약속대로 이 건물을 완성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약정대로 공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정에 대한 특정 상대방에게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채권이죠. 오케이? 재산이에요? 재산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왜? 정이 건물을 지어주다가 제대로 안 짓고 도망을 가거나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재산이라고요. 재산이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자,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릴 게 있을까? 특정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지금 권리는 갑한테 있죠. 건물을 완성시켜달라고 할 권리. 그런데 말이죠. 이 정이 건물을 완성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누가 권리가 있죠? 무슨 권리가 있죠? 정이 반대로 권리가 이제 또 하나 생긴다? 무슨 권리? 1억 나한테 내놔. 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이제 갑에게는 또 어떤 의무가 생긴다? 무슨 의무? 주기로 한 1억을 얘한테 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이때 정은 1억을 달라고 했으면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대답 바로 나와야 돼. 이 정도만 대답이 나오면 돼요. 정은 건물을 완성시켰고 이제 갑한테 공사대금 주기로 한 거 1억 주세요라고 했으면 권리가 생겼어요. 이거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특정 상대방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되나요? 물건과 채권 개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책 5페이지 볼게요. 중간 밑에 제2절 물건과 채권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크게 걸리는 재산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밑줄 치세요. 그리고 숫자 1이라고 달아놓으세요. 1. 재산권과 신분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신분권으로 나누어진다. 신분권 밑줄 숫자 2.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재산권 중에 물건과 채권에 대한 개념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1강을 수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2강에서는 물건과 채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어려웠나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어는 나중에 천천히 외워질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뭘 배웠는지, 물건은 뭘 의미하는지, 채권은 뭘 의미하는지, 권리가 뭐지? 권한은 뭐지? 소송이 뭐지? 강제집행은 뭐였지? 내가 말로는 지금 터져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를 했으면 된다고요. 대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1강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